앞에서는 그 미국 대선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 몽골을 방문한다라고 약속을 해놨다가 물론 이제 뭐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됐다라는 그것을 이제 핑계에 비슷하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약간 한국을 들리지 않고 일본만 왔다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그 외교적으로 많은 그 어려움에 처할 시기가 다가오리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이것도 그냥 진행되는 사건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어제죠. 공무원의 친형, 이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토마스 오하이오 킨타나에게 그 문건을 보냈습니다. 이거를 국제사회가 조사해 달라고. 그래서 이 사건은 앞으로 이제 좀 더 커지면서 계속 진행되는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또 새로 나온 거는 북한군이 북한은 현지에 있는 정장급 장교가 이 매뉴얼에 의해서 사살을 한 거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자꾸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회의원이 기자간담회에서 주장했는데 북한 상부에서 우리 국민을 762 소총으로 사살하라라고 지시했다. 76이라는 거가 7.62mm라는 겁니다. 총알이 요만합니다. 그러니까 1cm가 안 돼요. 그러니까 7.62mm 소총으로 요거 길이는 한 4cm 안 됩니다. 39mm가 그래요. 그거로 쏴 죽이라. 그 총이 바로 AK-47이라는 아주 그 유명한 공산권의 총입니다. 우리군 특수정보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로 하라고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북한 총 7.62mm짜리 소총으로 쏴 죽이라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높은 사람들이 다 아예 알고 지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계속 밝혀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총 그림 보실 텐데 AK-47이라는 총입니다. 아부토메트 칼라시니코프. 그래서 이거 합쳐서 그냥 아카보라고도 부릅니다. 이 총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총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군이 쓰는 총도 나쁘지 않고 미국의 그 M16 다 좋은 총입니다. 제원만 보면 좋은 총인데 정말 좋은 총은 어떤 총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보름 동안 들고 다니다 한 번도 너무 바빠서 닦을 수가 없었다. 총을 매일 이렇게 구멍을 닦아주죠. 그것도 못 닦고 그냥 먼지도 끼고 물도 들어가고 진흙도 묻고 먼지도 묻었는데 그런데도 쏘면 나간다. 그 총이 최고의 총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 총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AK-47 칼라시니코프 소총인데 빈 라덴도 저걸 썼고 모든 게릴라가 저걸 쓰고 그리고 모든 공산권이 저거를 쓰고 이제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된 총입니다. 지금 현재 7,500만 자루가 있대요, 저게. 지구에 그 총이 전부 해가지고 5억 정의 그 무기가 있습니다. 5억 개의 무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1억 개,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1억 개가 그 AK-47 만든 칼라시니코프에서 만든 총인데 그 중에서 7,500만 자루가 저 총이다라고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감히 세계에서 제일 좋은 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총이죠. 예. 이래진 씨가 요번에 피살자의 형입니다. 그 피살자는 왜 이름이 안 나오는지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엔에 호소를 했습니다. 유엔 공정한 조사 촉구 요청서 해가지고 이제 유엔에 이제 이관이 됐습니다. 유엔이 이제 조사로 오는 것이죠. 한국이 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제 유엔이 그렇지 않아도 이제 개입을 하겠습니다만은 아주 적극 협조하고 서로 조화롭게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림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의 그 아들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봤을 텐데 참 그 구구절절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더군다나 이제 부모가 최근에 이혼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가서 죽었다는 그 허전함을 대통령한테 호소하는 그런 편지인데 참 이거 우리나라 신문에는 물론 다 나왔지만은 외국의 언론 보도에도 다 나왔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피살 공무원 아들이 서한을 보냈는데 정부는 도대체 무엇하고 있냐 호소했다라는 그 방송을 하는데 거기 그 글 쓴 부분을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었고 보호받아 마땅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국민인 이유가 뭡니까?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의무도 하고 세금도 내고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잘못으로 오랜 시간 차디찬 바다 속에서 서해 바닷물이 지금 19도 정도 됩니다. 얼마나 춥습니까?
거기에서 밤새도록 무려 38km를 흘러갔는데 이 아들의 얘기로는 자기 아버지가 키는 크지만은 1m 80인데 몸무게가 68kg밖에 안 된답니다. 몸도 약하고 그리고 수영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아버지가 참 이렇게 그 고통을 받다가 사살을 당해서 불에 태워져 버렸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편지의 그 일부인데 참 내용이 절절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그 부분을 잘라서 읽어봤습니다. 예, 이게 국민들이 이렇게 그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는 그거는 올바른 좋은 정부, 좋은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건 지금 우리 얘기고. 지금 미국이 중국을 정말 온갖 방법으로 못 살게 구는데 어느 나라든지 말이죠. 참 그 이 세상이 어떤 때는 정치학을 오래 공부하다 보니까 참 그 불공정한 세상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주는 그런 조치가 이제 미국 이민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민국에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월 4일 날 발표가 된 것인데 한 번이라도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다면 미국 이민 올 수 없다라는 이 특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예, 중국 공산당원이 9,20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9,200만 명의 가족까지 치면은 한 2, 3억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인구의 3억. 중국 인구 중에서 가장 특권층 3억. 이 사람들이 그 특권 중에 특권이 미국 놀러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한번 가보세요. 미국 캘리포니아라든가 이런데 그 쇼핑몰에 가면은 아예 한문으로 써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중국의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중국의 제일 높은 간부들이죠. 중국은 공산당이 다 부자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국민은 하루에 5,000원밖에 못 버는 국민이 5억이 넘고 하루에 10,000원을 버는 국민이 거의 10억인 나라에서 그 최고 상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 시민들의 그 옛날 말로 고혈입니다. 고혈을 자기네들은 사치품을 사는데 향유하고 있었는데 이제 너네들 미국에 오지 마라 라는 식으로. 그리고 중국의 공산당뿐만 아니라 전체주의 정당에 가입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민을 거부하겠다라고 이제 미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당까지 어느 나라 무슨 당이 여기에 속하는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할 겁니다. 미국 사람이 미국 오지 말라니까 그건 미국 마음이라고 해도 되는데 일단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던 사람들 미국 올 수 없다라는 이런 그 조치가 나왔습니다. 예,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요 몇 년 전에 중국이 그 AI가 무지하게 발달돼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시진핑이 중국몽을 꿈꾼다고 그랬습니다. Chinese Dream, China Dream 그랬는데 신문에서 보도된 기사입니다. AI 인공지능한테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 주고서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인공지능이 되겠죠. 중국몽이 뭐니라고 물어봤더니만은 중국몽이 돈 벌어서 미국 이민 가는 거야 라고 그 AI가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분노해가지고 그 서비스를 중단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우리나라 신문에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 꿈이 돈 벌어서 미국 가는 겁니다. 시진핑도 자기 딸이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했죠. 그리고 캐릴람 홍콩 행정장관의 아들도 하버드에서 공부했고 미국에 집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아무 때나 미국 갈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지막지한 반미주의자들이 놀랍게도 애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미국에서 살고 있고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평소에 말하는 걸 보면은 자기 아이는 중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야 맞는데 왜 미국으로 가 있지?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중국의 인공지능한테 너는 공산당을 사랑하니라고 물어봤더니 곧장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고 너의 중꾸어몽은 뭐니? 중국몽, 이제 중국말로 하는 거죠. 중꾸어몽은 뭐니? 그랬더니 내 중국몽은 미국 이민이야 정말이야 라고 대답을 한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이제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미국이 공산당에 가입했던 사람은 미국에 올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조금 진전되면서 여기저기 그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 강의를 하면은 그 경제학, 경영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중국하고 돈도 벌 수 있고 좋은데 왜 자꾸 선생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그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가 2012년에 낸 책입니다. An Awkward Embrace. awkward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죠.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어정쩡한, 말이 안 맞는 이런 뜻인데, 어정쩡한 포옹.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인사하고 있어요. 어정쩡한 포옹이라고 이제 책 제목을 달았는데,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21st Century. 21세기의 미국과 중국이라는 제목인데, 요거 쓴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댄 블루멘텔이라는 사람하고 필립 스웨이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댄 블루멘텔은 아주 정치학자입니다. 그리고 필립 스웨이글이라는 사람이 이제 경제 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필립 스웨이글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이제 재무부에서 근무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중국과 미국이 경제 교류를 하면은 다 좋은 거다. 미국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싸움이 나기 전까지 얘기죠. 그래서 경제학만 보면은 중국이란 나라가 잘 살고 이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잘 살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고려를 보통 잘 안 하죠. 그래서 그 스웨이글이라는 사람은 중국하고 잘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썼고, 그리고 댄 블루멘텔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미국 국방부에 근무하다가 이제 아시아, 대만 이런 거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에 와서 아시아를 전문하는 학자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중국이 조금 더 커지게 되면 미국한테 상당한 위협이래. 이 미국과 중국은 결국은 제대로 화합이 되지 않는 상대야 라는 얘기를 벌써 오래전에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을 An Awkward Embrace라는 책을 이제 썼고, 그리고 요거는 아직 안 나온 책인데 2020년 10월 28일 이제 뭐 며칠 있다 나올 책인데, 그 책에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China Nightmare. 중국은 악몽이다 이겁니다. 악몽. The Grand Ambitions of a Decaying State. 디케잉이라는 건 이제 소해망해가는, 망해가는 이런 뜻입니다. 망해가는 국가의 어마어마한 야심, 뭐 망해가는 나라의 큰 야욕,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중국이 더 이상 세지면은 세계 인민의 자유와 평화가 다 깨져버릴 것이다. 중국共产党이 그 야망을 달성할 때 세계 자유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다 깨질 위험성에 처하게 된다라는 내용. 이거 뭐 제가 이제 아직 본문을 읽지 못하고 책의 그 서두를 댄 블루멘텔 씨가 쓴 것을 이제 본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논쟁이 심했어요. 경제 경영하는 사람들은 중국이 좋지 않냐고 같이 이제 잘해보는 게. 그런데 군사 안보를 공부한 사람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커지면은 그것은 반드시 군사 안보적인 위협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바로 그런 내용을 쓴 그 두 권의 책을 제가 잠깐 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책을 이제 구하는 대로 뭐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블루멘탈 씨가 얘기한 거는, 중국이 서구, 특히 미국을 보는 일반적인 관점은 적대감과 의구심이다. 더 나아가 중국은 미국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군사, 외교, 인권 행동을 벌이고 있다. 이거가 이제 그냥 국제정치의 원리를 얘기하면은 패권국이 두 나라일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그걸 중국말로 하면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 없지. 뭐 그 얘기는 똑같은 겁니다. 태양은 한 나라여야 되는데 누구든지 다 태양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이 갈등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은 정말 이제 거의 끝까지 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이 그 개인들한테까지, 미국은 이제까지는 중공이라고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중국의 보통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랬는데,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던 모든 중국 시민들은 미국에 이제 올 생각을 아예 말아라라는 그런 특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요거를 그 맥메스터 장군이라고 요 몇 년 전에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 했던 사람이죠. 바로 볼튼 앞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저 책의 서평을 아주 뭐 잘 써줬더라고요. 그러면서 United States and like-minded partners, 미국과 그리고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들이 힘을 합쳐서 중국에 대처해야 된다. 이런 세월이 지금 팍팍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폼페오 장관이 한국 원래다가 말았다고 얘기했죠. VOA의 10월 1일자입니다. 한 이제 일주일 좀 지난 것이죠. 폼페오 장관이 4일부터 한국 등 아시아를 방문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그 방문 계획을 확 줄여가지고 일본만 방문하고 갔습니다. 왜 한국은 안 왔을까? 무슨 일일까?
수많은 사람이 물어보는데 한국 왔다고 며칠 더 걸리겠습니까? 한국 왔다고 뭐 2, 3일 더 걸리나요? 동경에서 서울 오는데 2시간이면 옵니다. 더군다나 자가용 비행기나 마찬가지인데 외무장관 특별기 타고 다니니까 서울 와서 뭐 회의 2시간, 3시간 하고 그리고 또 가면은 한나절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그건데 오지 않고 갔다. 이거는 그냥 외교적으로 말했을 때 기분 좋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기분 좋지 않다. 그런 말 했었죠.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을 당신네 나라 대사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나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페르소나 농 그라타. 나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않소라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대사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그 점잖은 어법이 있는 것이죠. 한국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안 갔다가 이제 큰 얘기인데, 저는 이것이 한국한테 앞으로 다가올 세월에 좀 불행한 그런 의미를 가지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외무장관 4명이 모인 거예요. 인도 외무장관, 일본 외무장관, 호주 외무장관, 그리고 폼페오 미국 외무장관 모여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칙에 입각한 국제질서 강화를 우리 네 나라는 확인하였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그거 일본이 만든 말이라고 그랬죠. 오픈 앤드 프리, 그리고 룰 베이스드. 그러니까 힘에 의하지 말고 룰, 규칙대로 하자. 국제 상설 중재 재판소에서 이렇게 판정을 내렸으면 그거에 따르는 것이 룰 베이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필리핀이 제소한 것이 2016년 7월 12일 날 거의 만장일치 판결로 중국이 너가 잘못한 거야. 너의 행동은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고 법적으로 틀려. 라고 한 날 시진핑이가 바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전투태세 명령을 발하였다. 그거는 규칙에 입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힘에 입각한 겁니다. 그런데 규칙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우리 네 나라가 강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정말 잔인한 사건으로 지금 화하고 있습니다. 그 병이 잔인한 것보다도 그 병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통이 이제 잔인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코드 국가는 단합해서 여기에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호주 외무장관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코드는 긍정적인 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드는 좋은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말하는 것들이 다 괜찮은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것은 민주국가로서 우리 자신을 조율하는데 도움이 되는 외교적 네트워크입니다. 지금 호주가 말이죠. 중국하고 무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갖고 범민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과 군사안보 동맹 관계를 유지하다가 중국과 경쟁 관계를 망칠 거냐. 참 눈치 보면서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완전히 붙은 것이죠. 우리는 권력이 아닌 규칙이 지배하는 지역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군사력 가지고 이제 남진해를 지배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쪽에서 또 나오는 말을 보면은 가치관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가치관을 공유하는 아시아 태평양 전체가 중국에 맞서야. 여기서 여러분 그 문법을 잘 보세요. 한 나라와 나머지 전체가 맞서자는 그 얘기입니다. 가치관 공유 아시아 태평양 그 전체가 중국에 맞서야 된다. 여기서 이제 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싸움의 성격을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의 대결로 지금 이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전체주의의 대표죠. 여기 하나 더 붙이려면 북한이 들어갈 겁니다. 뭐 북한은 힘으로 봤을 때 변수가 안 되죠. 바로 이 중국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아시아 국가가 합치자라고 이제 미국이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태도를 한번 보십시다. 강경화 외무장관인데 이건 지난 9월 25일 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쿼드 얘기를 본격적으로 꺼낸 것이 금년 가을이죠. 그때 75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말하면서 강경화 외무장관이 다른 국가를 배제하는 모양은 좋지 않다. 여기서 다른 국가가 중국 한 나라죠. 지금 방금 앞에 말씀드린 바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좋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코드 가입을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외무장관 정도 되면은 전략가래야 됩니다. 전략가. 그리고 외무장관 정도 되면은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외무장관입니다. 청와대에서 뭐 행정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외교장관이 아니에요. 외교장관은 전략가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지금 참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국가를 배제하는 것은 좋지 않다.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다른 국가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미국이 상대방을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단수, 복수가 아니에요. 중국이라는 한 나라를, 중국도 아닙니다. 중공입니다.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자동으로 배제하는 그 어떤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른 국가들, 지금 이 세계가 중국을 하나로 놓고 나머지가 다 같은 편이 된다는 이 흐름에 우리가 놓쳐지면 우리는 중국 편으로 인식되게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들끼리 연합해서 이익을 함께 지키자는 가치 동맹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가치 동맹에는 그 이익을 없는 겁니다. 가치니까. 그리고 한반도에 지금 형성되는 국제정치 구조를 이렇게 잘 모르느냐. 참 제가 이 말을 하기는 솔직히 좀 민망스럽습니다. 저랑 학교도 나 같이 다니고 뭐 이렇게 가까이 지내지는 않았지만 나 동문이고 후배고 그런데 한반도 주변에 형성되는 국제정치 질서를 구조를 지금 잘 모르는 것 같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주변에 형성되는 국제정치 구조는 중국을 한편으로 놓고 나머지가 모두 뭉치는 형국입니다. 일본, 인도, 호주,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까지도 한편이 돼가지고 온 세계가 한편이 되고 중국이 다른 상대편이 되는 이 권력 구조를 지금 미국이 만들고 있고 그 아시아에서는 그 핵심을 코드라고 하는데 아시아의 대표적인 민주국가고 산업국가인 대한민국이 거기에 못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지금 도무지 맞는 일이냐를 이제 보는 겁니다. 다만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전략적 중요성은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100년 전에 카츠라 테프트 조약 맺을 당시만큼 그 의미 없는 한국이 더 이상 아닙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핵심적인 위치 이런 거로 우리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제 주역 노릇을 할 수 있을 때 이제 근접해 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조금 좀 이렇게 기분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계속 러브콜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중요하지.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이 얘기를 비록 한국은 들리지 않을지라도 일본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미국 국무부에서는 그 추석날이라고 해피 추석 해가지고 한국 명절을 축하해주는 그런 그 글도 올리고 그러는 거 있는 것이죠. 현 정부가 계속 친중 반미 정책을 펼칠 경우에 미국은 어떡할까? 어떤 이념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차제에 중국에 붙어버리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미국이 그런 상황을 그냥 놔두면은 강대국이 아니죠. 미국은 그런 스타일의 강대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강대국은 힘이 센 코끼리나 황소는 강대국이 아닙니다. 강대국은 늑대예요, 늑대. 강대국은 호랑이나 사자입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코끼리보다 힘이 약해요. 미국은 미국을 말하자면 우리가 미국을 하이퍼 파워라고 그러는데죠. 코끼리인데 사자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한국이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한국이 말 안 듣는 동안 지금 한나를 하죠. 일본을 계속 세게 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을 계속 길러줘요. 왜? 한국이 역할을 안 하니까. 일본이 정말 더 세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한국. 그리고 지금 막 미국은 내가 사자 같은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팔을 비틉니다. 팔을 비틀 거예요. 경제 제재 미국이 할 줄 몰라서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래도 한국이 군사동맹국이고 한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반미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친중적인 행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편입니다. 강경화 장관이 중국 가서 또 삼불정책이라는 거 약속하고 왔죠. 첫 번째는 사드를 더 이상 배치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참여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거부한다. 그래가지고 중국한테 아양을 떨었습니다. 이거 왜 가서 미리 먼저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중국이 요구도 안 했는데. 세 가지가 지금 다 실패했나 성공했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를 배제하겠다. 이게 2017년에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2017년보다 중국의 미사일은 얼마나 늘었고 북한의 미사일은 얼마나 늘었을까? 근데 우리는 그 더 늘어난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어 체제를 늘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체제에 불참한다. 왜? 북한하고 중국이 화낼까 봐? 근데 중국의 미사일은 우리가 이런 거 안 하면 한국 안 쏩니까?
중국에서 한국을 향하는 미사일은 1000기도 넘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도 미사일을 계속 만들어냈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은 자기 것을 개발하려고 그러다가 미국과 함께 아예 미국 시스템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예. 큰 우산 속으로 들어가기로 했다고. 자기 조그만 우산 펼치기보다. 예. 세 번째, 한미일 군사동맹 거부. 지금은 미국이, 한국이 한미일 3국 하면은 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일본하고 직접 맞대야 되니까. 근데 지금 쿼드입니다. 인도하고 호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쿼드가 아니라 5이니까 펜타가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차제에 미국의 쿼드에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말이 어폐가 있죠. 쿼드에 하나가 더 들어가면 5이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하는 건 쿼드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쿼드는 핵심이고 쭉쟁이로 플러스에 들어오라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우리는 호주 정도 돼. 우리는 중요성에서 일본, 인도랑 다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미 네 나라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 더 해. 그래서 펜타라고 그래. 제가 전번에 펜타라는 이 쉬운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어려운 퀸투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펜타라는 말이 바로 코드를 넷이라고 하면은 5은 펜타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차제에 미국한테, 야, 펜타를 만들어. 그럼 우리가 펜타의 5분의 1이 될게. 그러면 중국한테 야단 난다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중국은, 보세요. 미국이 중국 공산당, 미국 이민도 못 오게 하는 판인데, 게임이 이 정도가 됐으면은 우리가 상황을 이제, 이건 파악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아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된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차제에 펜타를 역제안하라, 미국한테. 그래서 미국, 한국, 일본, 인도, 호주, 이 5나라 민주주의의 국가, 자유주의 국가, 해양 국가들이 동맹을 맺으면은, 그러면 중국 정도 견제하는 건 일도 아니다 하는 얘기 됩니다. 여기에 필리핀 들어올 거고, 대만 들어올 거고, 베트남 들어갈 거고, 아시아 국가들 아마 다 들어올 겁니다. 예, 바로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 한국 중요해, 한국 소중하지, 우리 협의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그거 말고 저는 뭐 국내 정치를 일부러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 지금 국민들이 전부 다 뭐 해외여행도 자제하고 뭐 어디 가지 않는데, 장관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뭐 미국에 요트 사러 갔다고 그래가지고 참 세상에 시끌벅적하고 있는 이럴 때입니다. 그거 말고 정말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험난한 바다를 헤쳐나가는 작은 배입니다. 한국은. 왜? 이쪽 바다가 너무 경량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나라가 너무 큽니다. 여기서 정말 외교를 잘해야지 살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다른데 휩쓸려 가지고 참 정력을 낭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유엔에서 얼마나 코너로 몰리고 있는가도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뭐 오늘 내일 엊그제 이렇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중국이 말이죠, 유엔에 있는 나라 26나라를 동원해 가지고, 저건 미국이 너무나 제재를 심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그 26나라 국민들이 인권이 망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런 걸 바로 적반하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권을 유린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제재를 가한 것이죠. 정말 이것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X하고 Y를 바꿔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26개국이 제재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유엔에다가 냈더니만은 즉각적으로 39개국이 인권 유린국은 너야, 바로 중국, 너가 인권 유린한 거 아니야? 라고 반박하는 중국 인권 규탄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거 39개국을 대표해서 중국의 인권을 규탄하는데, 이 규탄 성명문을 맨 앞서서 작성하고 도출해내고 발표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독일마저도 라고 얘기를 했죠. 독일마저도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은 벌써 상당 오래 전에 미국과 힘을 합쳐서 남진해에서 작전을 하고 있는데, 독일도 이제 중국하고 결별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독일의 그 유엔 대사예요. 크리스토프 호이스겐이라는 독일 대사가 이번 39개국 공동성명은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을 향한 중국의 정책에 대해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는 전 세계적인 우려 사안입니다. 그 신장, 그 위구르죠, 신장. 그리고 티베트에다가 캠프 만들어 가지고 중국 정부에 덤벼드는 그 사람들 전부 다 가둬두고, 뭐 난민 캠프라기보다도 정치범 캠프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학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독일 유엔 대사가 이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중국이 신장 지역의 구금 캠프를 폐쇄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8월 말에 왕이 장관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그때 독일 외무장관은 그랬습니다. 거기에 옵저버 파견하도록 허락해달라. 가서 인권 사태를 보겠다 그랬는데 한 수 더 나가서 아예 폐쇄해버려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그런 39개국이 모였죠. 미국 유엔 대사가 앰버서더 켈리 크라프트입니다. 니키 헤일리 대사처럼 이렇게 이름을 날리고 있는 대사는 아닌데 이제 은밀하게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트윗을 올렸는데 그 트윗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중국이 진정으로 다자주의의 챔피언이 되고자 한다면, 중국이 매일 그러죠. 미국 보고 너 아메리카 포스트라며, 나는 세계와 함께야. 이제 세계와 함께가 다자주의입니다. 중국이 진정으로 다자주의의 챔피언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국제인권과 규범 그리고 책임을 존중해야 한다. 중국은 무엇보다도 신장 티베트의 종교인, 소수인종 등 자국 국민의 권리를 존중해야만 할 것이다. 거기 있는 사람 지금 그 신장 땅이 중국이라고 그러고 티베트도 중국이라고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은 당연히 중국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무슨 다자주의의 챔피언이라고 당신이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참 따끔하게 지적을 한 것이죠. 중국이란 나라 참 공산주의 국가가 국민을 다 세뇌를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미국에 지금 뭐 코비드 환자가 지금 이제 많죠. 뭐 수백만 넘고 이제 죽은 사람도 20만이 넘었는데, 미국에 코비드로 10만 명 죽었을 때 중국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폭죽 쐈습니다. 이거는 현대 국가에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아까 제가 그 앞전에서 제이크 테프하고 매도우스라는 그 두 그러니까 진보적인 앵커들이, 한 사람은 그래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그랬고, 한 사람은 당신의 그 제멋대로 하고 실패한 상징으로 지금 당신은 거기 가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그 다릅니다. 코비드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축포를 쏜 나라, 그리고 대통령 부인하고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됐다고 기분 좋다는 글을 올렸던 중국의 영향력 있는 매체의 편집인, 뭐 슬그머니 내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훨씬 미국보다 중국이 가난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참 오래된 얘기지만은 중국의 그 공산당 고위 간부들이 미국에서 제일 높은 고위 간부들보다 재산이 수십 배나 더 많다. 평균적으로 치면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아직도 국민은 정말 가난하게 사는 나라, 일부만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머리 조아리고 돈 몇 푼 번다고, 돈도 버는 것이 어느 이상 되면은 위험해진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Unawkward Embrace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중국이 더 커지게 되면은 이거는 경제 이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보가 예속되는 거야 하는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미국 사람들도 그 불안을 느끼는데 우리가 그런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는 뭐 역사하고 국제정치학을 통째로 무시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잘해야 되는데, 뭐 최근에 그 전 세계에 돌아가는 그 뉴스들입니다. 지금 세상이 말이죠, 타이완은 중국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EU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이 아니다. 그래서 EU가 대만 편을 들어가지고 중국한테 창피를 주었다라는 이 뭐 외신 기사입니다. 이렇게 그 EU마저도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대만을 독립국이다, 대만은 중국이 아니다라는 이 얘기를 할 지경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읽어보면 back off, Taiwan is not China. 물러서라, 타이완은 중국이 아니야. EU stands up for Taiwan and leaves China red-faced. EU가 대만 편을 들었고 그리고 중국을 얼굴을 붉게 만들었다라는 바로 이런 기사들이 지금 곳곳에 떠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미국은 그래도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점잖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건 바로 그 국무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한 후에 이제 나온 기사인데, 한국은 국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파트너다라고 이제 미국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아마 이렇게 물어보겠죠. 왜 한국 안 갔냐? 한국은 뭐 이제 좀 소중하지 않냐? 기분 나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국제 현안의 중요한 파트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북한이 무슨 전략을 쓸까? 북한은 한국하고 미국을 이간하는 전략을 쓰는데, 저는 뭐 이것은 큰 변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기독교 국가가 어떤 경우라도 김정은 같은 인간한테
그래 네가 통일해봐. 너 나랑 친하니까 네가 통일해가지고 나한테 잘해줘. 라는 그런 식의 그 결과를 초래할 정책은 쓰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북한은 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뉴스를 보더라도 아 저거 이제 거의 붕괴돼 가는구나. 금년 1월 하순에 문 닫았죠. 문 닫고 지금 8개월째, 9개월째 지났습니다. 제가 그때 저거 6개월이나 버티겠나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8, 9개월 지났는데 그 오는 뉴스들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부 다 10월 7일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난 기사들인데 북한의 사회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90년대 수준도 안 된답니다. 1990년이면 지금부터 30년 전 아닙니까? 30년 동안 나라가 앞으로 나가질 못한 겁니다. 그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고 북한의 전기 등 에너지 수급이 1990년대의 30% 수준이다. 이건 또 뭡니까?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때보다 우리가 쓰는 전기의 양, 에너지의 양이 30%가 줄었다? 이것이 어떻게 현대 국가에서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북한은 붕괴 직전의 상태에 있다고 봐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이제 누가 접수해야 돼요. 접수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접수를 해야 되는 그것이 사실은 당위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을 접수하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접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이죠. 그래도 북한에 대한 그 인도적인 지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이 꼬마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얘네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모금을 하는데 돈이 모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북 지원 모금이 이건 지난 10월 1일자에 이제 보도된 건데 원래 목표한 바의 27% 3분의 1도 안 거치는 거예요. 4분의 1 조금 넘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피곤하고 지쳤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나라는 불쌍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도와주기가 싫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제는 연민을 통한 후원도 받을 수 없는 나라로 이제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유엔이 대북 인도적 지원 모금액이 2020년의 목표가 1억 700만 달러랍니다. 그런데 9월 달까지 모은 돈이 2,860만 달러. 그래서 전체 원하던 것의 27%도 아직 못 얻었다. 이거보다 더 처절한 데이터는 북한은 지금 코로나를 거의 그 방치하는 수준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지원금 모금은 원래 목표액의 9%밖에 얻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북한이 처한 이미지가 나쁜 겁니다. 북한의 이미지는 아주 나빠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코로나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거가 모금액의 27%, 9%밖에 모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결론으로 이거 제가 정말 자주 씁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과 미국이 이제는 그 펀더멘탈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편을 서야 돼요. 일본이 그랬죠. 장점만 취하기 전략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안미경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것을 더하면은 우리가 피해를 봅니다. 이 전략을 더 쓰면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중국으로부터 경제를 얻지 못하고 미국으로부터는 안보를 잃게 되고 그럴 상황이 되는데 또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우리나라 대사님 중에서 중국에서 제일 오래 대사를 하셨고 그리고 중국을 정말 잘하는 이분이 2015년에 한 말이죠. 벌써 오래전에 한 말입니다. 지금 2020년도 아니에요. 진부한 얘기 같지만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나라는 미국이다. 이거 자꾸 까먹으면 안 됩니다. 지구상 어떤 나라도 미국을 대신할 수 없다. 앞으로 상당 기간 변함없다. 이제 미국이 원하는 중국은 농업국가 중국인데 우리가 거기 가서 뭘 어쩌겠다고 지금 자꾸 이렇게 끝까지 매달리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또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 원로 학자, 정치학자 선배입니다. 비스마르크가 그랬다고 그랬죠. 5나라가 있을 때 강대국이 3의 편에 들어가라. 2의 편에 들어가지 말고. 근데 지금 중국은 뭡니까? 1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쿼드가 4개고 독일, 영국, 프랑스 붙었고 거기 또 플러스까지 붙고 지금 수십 대 1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 붙으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까? 중국은 남북 통일을 위해서 동맹국 미국의 대체국이 될 수 없다. 통일도 미국에 의존해야지 됩니다. 한국의 미래는 나 홀로 야망에 들든 저분은 벌써 이미 2014년에 중국이 홀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유럽 및 일본과 동맹을 맺어 3을 이루는 미국과의 동맹. 이게 뭡니까? 유럽과 하나 있고 쿼드 하나 있고, 그래서 유럽과 일본과 동맹을 맺어 3을 이루는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토대. 옛날처럼 한미일 삼각동맹, 우리 3불에 나오는 그것도 아닙니다. 쿼드가 됐고 인도, 호주가 들어갔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한국의 모든 대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차제 펜타를 제안하라. 그래서 그 펜타 5개의 미국이 아주 좋아하는 친구 동맹국입니다. 민주주의 동맹국이에요. 해양 동맹입니다. 자유 동맹입니다. 여기에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통일을 하는데도 유리하고 앞으로 21세기 번영하는 나라가 되는데도 유리하다라고 또다시 강조하고, 뭐 강조할 뿐만 아니라 호소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요 정도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 다음 주일 날 또 뭐 많은 국제 문제가 터질 것입니다. 그때 다시 만나 뵙기로 하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